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봉수님께서 오늘 전달해 주실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봉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가 현실 공포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이 이야기를 할 예정이 아니라 원래 무당 언니 썰을 더 풀려고 했는데 네. 오늘 사연 주인공인 아는 오빠가 너 볼비 라디오 보니? 이래서 아니? 이랬거든요? 아니 이랬는데 뭘 아니냐고 네 목소리 똑같이 나오는데 말투 목소리가 네, 그쵸. 네,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알죠.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먼저 또 기깔난 거 들고 왔다고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좀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고 무섭고 그래서 그 썰을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이리십니다. 봉수예요. 그 오빠가 직접 겪었다고 했는데 10년 좀 됐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꽤 오래됐는데 이게 또 보니까 나라가 대충 특정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부분만 좀 각색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한국도 엮여 있기는 한데 예.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구에서 있었던 일로 갑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난 네. 실화다. 네. 일단 그냥 솔직히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 오빠가 잘생겼어요. 허여물건해서 좀 호감이 있어가지고 곱상이라고 할게요. 곱상하게 생겨서. 곱등이 아니고 이제 곱상이. 예. 아니 곱상이. 예. 하여튼간에 곱상이는 이제 말하면 졸부지 도련님이에요. 이제 외할머니가 외국인 사채업자이고 아버지 쪽도 꽤 큰 회사 대표님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이제 현금 부잣집 뭐 하는 행색도 보면 진짜로 돈 많은 도련님인 게 보여요. 아무튼 간에 그런 집안인데 보니까 돈만 많은 집안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 꼬리표를 떼고 싶다고 곱상인의 남매는 엘리트처럼 키울 거라고 별의별 교육은 다 시키셨대요. 그리고 일단 또 외가가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언어는 정말 현지인 수준으로 하고 그 외에도 영어를 포함한 몇 개 언어까지 다 뗐대요. 얘가 원체 똑똑했던 것도 있지만 그만큼 부모의 기대를 얻고 컸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남자애잖아요. 제가 그 곱상인의 외가 측 나라의 문화를 잘 아는 거는 아닌데 옛날 사람들이라 그런가 남아 선호 사상도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이쁨만 받고 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고삐가 원래 풀려 있었겠지만 성인 돼서는 아주 더 풀려버린 건지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다니고 뭐 돈을 막 펑펑 쓰거나 방탕하게 살거나 한다든지 흔히 말하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여자들 눈에서도 눈이 엄청 뽑았대. 눈물.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고 근데 웃긴 게 대학은 또 되게 잘 갔어요. 누가 알 정도로 되게 좋은 학과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곱상이를 엄하게 혼내셔도 외할머니가 감싸주시고 좀 오냐오냐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얘 뒤를 닦다가 질려버렸대요. 그 뒤로 얘가 이제 대학 학부는 끝났는데 그때 외할머니가 딱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우리는 너한테 신뢰가 없다고 네 알아서 하랍시고 카드, 차, 살던 집 다 뺏어버리고 그래도 자식이라고 보증금은 해준다면서 월세 원룸방으로 쫓아내버렸대요. 이제 얘가 싹싹 빌었대요. 나 맘 잡고 진짜 공부할 거다. 이상한 여자들도 안 만나고 내 과 특성상 이제 석박사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 취직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뭐 어림도 없다고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내쫓았대요. 경제적 지원이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애가 그렇게 살았는데 주변에서 돈 빌리고 그럴 성격이 아니잖아요. 당장 10,000원, 20,000원도 절실해져 버리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바로 취직이 안 되니까 뭐라도 해봐야겠어서 좀 쉽고 괜찮은 일 없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여행사 단기 알바 채용 공고가 떴대요.
근데 조건이 땡땡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해서 근데 얘가 되게 외국어에 진짜 특화됐다고 했잖아요. 능통하지. 예. 네, 운 좋게 그 언어를 원활한 수준으로 할 수가 있대요. 조건이 딱 맞아서 해외 몇 번 나가야 하는 만큼 돈은 어느 정도 보수도 있었고 자기 딴엔 개꿀이라 생각했대요. 여행사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해외 출장이랑 다를 거잖아요. 가봐야 여행지 답사 정도겠지. 그러면 공부했을 때보다는 좀 놀면서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외모도 준수하고 요구사항도 되니까 합격은 쉽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면접 때 그랬대요. 너 스펙 이렇게 좋은데 왜 굳이 우리 회사 왔냐고. 근데 거기서 놀라고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털었대요. 사실 뭐 부모님이 지금 과는 억지로 보낸 거고 나는 원래 이게 꿈이었다.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지원했다고. 나 그래가지고 집도 이 근처로 옮겼다고 이런 식으로 막 했대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 바로 출장을 보내지는 않았대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대와는 다르게 공부해야 될 것도 정말 많고 또 서류 보조 업무나 격리 보조나 다른 잡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두 달 됐었나? 이제 드디어 현지 답사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냐고 뉴스 기사를 보여주더니 막 개발된 관광지였대요. 자연경관도 엄청 좋았고 그리고 개발이 돼서 도시가 근처에 있는데도 문화축제 같은 걸 이런 걸 계승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본처럼 왜 그런 지역 축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많아서 여기가 좀 뜰 거다. 그래서 대표가 말하길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니까 답사를 다녀오라고. 그렇게 다 잘 되면 이제 우리 여행사도 엄청 커지고 직원도 많아지면서 너도 원했던 현지인 가이드나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뭐 사실 너 같은 스펙이 여기 왜 왔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일 잘하는 건 확실히 알겠다. 와줘서 고맙다고. 팀장이랑 같이 다녀오라고 해서 드디어 놀면서 돈 받을 수 있겠다. 개꿀이다. 축제, 술, 유흥, 음식 다 죽었다. 하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그 나라로 자기 상사랑 그 가이드랑 같이 3명이서 떠났대요. 이제 공항 내려서 현지인 가이드 해가지고 총 4명이랑 같이 움직였는데 또 1시간 반 정도 내려가야 되는 외곽이래요. 가이드도 되게 친절하고 또 곱상이도 호기심이 많고 술도 좋아해서 해외 음식이나 이런 거 먹는 것도 궁금하니까 네.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근데도 오지니까 감수를 하려고는 했는데 진짜 뭐가 없긴 없었대요. 없었는데 자연경관이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별도 장난 아니고 뭐 생각보다 괜찮았대요. 그래서 첫 주에는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상품, 탐험 이런 것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둘째 주부터는 그 지역 축제가 있대요. 그래서 진짜 놀다 가는구나 행복하다고 그냥 석박사 준비? 다 필요 없다고 나 여기에 뼈 묻을 거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그러고 축제 기간이 시작되면서 전통 의상 체험도 있고 이색적인 놀잇감도 진짜 많아서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이랑 춤추고 술 먹고 또 이게 얘가 진짜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이 든 게 현지인들도 시골 사람이라서 안 꾸며서 그렇지 원판 자체가 이쁜 사람도 많아서 돌아가면서 놀았대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게 여기는 되게 자유분방하구나. 관광지로는 진짜 좋겠다. 그래서 동네 원로급 되는 노인들이 돌아가면서 술도 주고 진짜 은나라의 주지육림이 여기 있구나 싶더래요. 예. 그러다가 축제 중간 날이 됐는데 여느 때처럼 신나게 춤추고 부르는데 오늘은 춤을 추는 방식이 옛날엔 이제 파트너 정해서 이렇게 춤추는 거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달팽이 모양? 예. 배열이? 그렇게 서 있어서 끝에서부터 춤을 추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었대요. 근데 딱 끝에 다 달랐는데 갑자기 축포가 빵 하고 터지면서 무슨 공단 같은 게 쭈르륵 펼쳐지길래 보니까 글자가 써있더래요. 근데 할 줄 아는 언어긴 한데 이게 손으로 휘갈겨 쓴 거라서 뭔 말이지? 하고 딱 뚫어져서 보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 보이더래요. 결혼. 뭐지? 축제 때 결혼도 하나보다. 신부 예쁜가? 하고 생각하는데 뭐 말로는 이제 결혼 축하드려요 하는데 사람들이 우뚝 멈춰서 자기를 빤히 보더래요. 근데 표정이 이색 등신인가?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길래
뭔 상황인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 마을 원로가 여자 손을 끌고 와서 하는 말이 네 신부라고, 네가 결혼하는 건데 모르고 왔어? 이러더래요. 예. 술도 먹었겠다. 도저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같이 온 상사랑 가이드랑 찾는데 없고, 생각해보니까 상사는 관광지 탐험 끝나고 축제 기간 동안에는 안 보였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도 뭐 지금 말로 푸니까 벌써 상황 판단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뭐지 했는데 설마 나를 속이려던 건가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잡길래 아니 나 결혼 살 사람 아니라고, 나 외국인이라고, 예. 나 외국인이다, 여기 나라 사람도 아니다 이랬는데 강제로 끌고 가서 신방에 밀어넣고 아까 원로가 데려온 여자랑 같이 가둬버리고 문을 잠가버리더래요. 뭔가 오해하신 거라고, 나 이 나라 사람 진짜 아니라고 막 두들기고 꺼내달라고 해도 막 그래도 자기보다 나이도 더 많아 보이는 신부가 막 옷을 벗으면서 다가오길래 무서워서 질려버리니까 더 말이 안 나오더래요. 이거 듣고 개꿀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상식적으로 그 나라에서 남자 없어서 결혼 못해서 사오는 사람이 괜찮을 리도 없겠거니와 그게 아니더라도 원치 않는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간에 신부한테 옷 쥐어주면서 뭐 하시냐고 이러지 마시라고 막 그러는데 신부가 곱상이 뺨을 쫙 때리더니 우리 집에서 네 사오려고 얼마나 쓴 줄 아냐. 며칠 두고 보니까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놀아 제낀 게 건강한 거 확실한 것 같더라. 야, 네가 당장 헛짓거리 해도 소용없고 우리만 귀찮아지니까 말하는 건데 여기 아무도 네 편 없으니까 똑바로 하라고. 너 가축처럼 매달려서 남편 본분 다 할래? 이러더래요. 그렇게 그 날이 지나고 다음날 동트기 직전에 물을 확 뿌리면서 깨우더래요. 일어나서 당장 일하라고. 일하지 않으면 진짜로 네 쓸모없는 발목 잘라버리겠다고. 어이구. 당연히 핸드폰, 신분증, 여권 없겠죠? 여기까지 공항에서 차 타고 2시간 가까이 왔으니 길도 모르겠고 멀잖아요. 시간도 엄청 지났고.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생각했대요. 내가 여기서 좀 호감도를 산 다음에 그때 탈출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그럼에도 엄청나게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농사에도 농사일인데 마을에 무거운 짐 나르고 그런 거를 자기가 다 했대요. 그 동네가, 그 나라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남자가 거의 없고, 남자가 좀 약간 돈을 다 벌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귀하니까 집에서도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낳다 보니까 딸이 많고 아들만 하나 있거나 그런 집이 되게 많더래요. 안 그래도 남자가 희귀하니까 그런 일들을 다 곱상이가 했는데 힘든 것도 힘들고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도망도 못 친대요. 자기가 어딜 가면 그날 저녁에 너 어디 갔었지?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시킨대요. 그리고 일 할당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면 밥 자체도 안 준대요. 탈출을 할 기회도 없고 힘도 없어서 포기해야 될까 했는데 이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여유가 생기더래요. 그렇게 일하다가 오지라고 했잖아요. 네. 아직까진 다 아날로그 형식일 거 아니에요, 거기는.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택배, 배송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체부가 와서 다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체부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외지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 공무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용하자 싶어서 자기 편지만 보내면 들킬 수가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 택배나 우편물들을 자기가 보내는 척하면서 심부름하는 척 그렇게 해서 쥐어줬대요. 심장 막 쿵쿵쿵쿵 뛰는데 생각외로 별거 없이 우체부는 그러고 출발을 했대요. 예.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다행이다, 이제 기다리면 되겠다. 그렇게 하루, 이틀,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그래도 답변이 없어가지고 이게 집에만 보낸 거면 모르겠는데 대사관에도 보냈대요. 그럼 대사관도 같은 나라니까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는 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한 번만 더 써보자 하고 종이랑 펜을 찾는데 그 신부의 어머니 장모 되는 사람이 나와서 딱 마주치더래요. 네. 그래서 왜 안 주무시냐 이랬는데 장모가 편지 들고 보여주면서 왜? 너 또 보내려고? 하면서 뒤에서 남자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더래요. 편지가 뜯기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서 네가 직접 읽어보라고. 무슨 내용이냐고. 예. 읽으라고. 어떡해요. 읽었죠. 예. 읽었는데 당연히 읽으니까 이 막 무슨 색 이러면서 장모 되는 사람은 어찌나 힘이 센지 머리채를 그대로 잡고 끌려 나갔대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되었냐? 마을 사람이 그걸 보고 우체부 담당 쟤 아닌데 누가 쟤한테 시켰냐고 그 신부네 집에다 잃는 모양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또 맞고 진짜 맞다가 부러지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계속 맞다가 결국엔 빛도 안 들어오는 창고 같은데 감금이 되고 물 작은 병 있잖아요. 우리 생수 300ml짜리 하루에 그거 하나만 줬대요. 하나만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진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문이 딱 열리고 보니 신부더래요. 그냥 무작정 빌었대요.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다고. 내가 진짜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앞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남편 본분 다 하겠다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래서 살려는 놨는데 진짜 살려만 놨대요. 발목에 사슬을 감아놓고 그냥 밥만 주고 그 사슬도 화장실까지만 길게 빼놔서 방, 화장실, 방, 화장실 정말 종마랑 똑같은 생활이었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차라리 혀 깨물고 죽자 이러는 와중에 얘가 나름 지 잘하는 거 머리 좀 썼다고 희망 한 가닥을 잡았대요. 얘 보고 밥을 나와서 먹으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매일매일이 달랐고 거기에서 여자애 하나가 있더래요. 좀 어린 여자인데 여기 지내면서 상황을 보니까 그 신부랑 그 여자는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냈지만 그 신부 되는 사람이 여자애를 막 하대하고 막 부리는 게 보였대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남자가 귀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대 맞고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다 장가를 갔고 자기는 죽어도 첩실자리는 못하겠다는 상황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처럼 본처보다 힘센 척? 남편 마음 먹고 본처 괴롭히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래요. 더 비참했으면 더 비참했다 해서 멀쩡한 여자면 절대로 첩실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도 못했고 그 여자애는 신부와는 달리 집에 돈도 없어서 각종 잡일들은 다 맡아서 해도 금전적으로 좀 힘들고 그렇게 아무튼 간에 좀 배알이 뒤틀리는 게 보였대요. 또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이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답사니까. 이 나라는 피부가 하얗고 눈이 좀 짙은 사람 미인으로 통한다더라 이런 게 생각이 나서 딱 자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무작정 얘 아니면 죽는 거다 싶은 생각으로 그냥 들이댔대요. 막 사실 나는 그 축제 기간 때 너를 봤는데 지금 와이프랑은 못 살겠다. 내 꼴을 봐라. 남자들은 사실 너처럼 이러이러한 여자가 이상형이다. 신부는 너와 달리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막 입을 털었대요. 처음에는 콧방귀만 끼는 것 같더니 먹히긴 먹혔는지 그 여자가 밥 가지러 올 때는 점점 밥 양이나 반찬 가짓수도 늘고 막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보려고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아예 넘어온 게 보이길래 살살 꼬셨대요. 내가 사실 한국에서 진짜 부자라고. 나 잠깐 일 안 했다고 얼굴 다시 하얘진 거 모르겠냐. 한국인도 어릴 때부터 일 많이 한 사람들은 계속 까맣다고. 나는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고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우리 한국 가서 결혼하자고. 너 언제까지 여기서 이런 대접 받고 살 거냐고. 한국 가면 네가 직접 걸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네 손으로 밥을 떠먹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네 몸은 전부 보석으로 뒤덮게 해주겠다고. 나와 같이 내 나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꼬드겼대요. 더 잘 살 수 있다는 말. 그리고 여기보다 선진국. 게다가 이상형인 남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 먹혔을 거 아니에요. 화색이 돌죠. 뭐부터 하면 돼? 이래서 곱상이가 편지 하나만 보내주라고. 네가 직접 대사관으로 가던지 내 나라랑 관련된 대로 보내달라고. 네가 보내는 척하면서 우체국한테 보내주라고 했대요. 오히려 안심시켜야 되니까. 나는 너랑 한 팀인 거 알지? 네가 내 진짜 신부야? 이러면서 한 배를 탔대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으면 썰도 안 풀었대요. 그렇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남자들이 방으로 우르르르 들어오더니 집 마당으로 끌어내더래요. 예. 그러니까 마당에는 마을 원로, 신부의 부모가 서 있고 그 옆에 그 여자애도 서 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말도 못 대고 어버버 하는 와중에 원로가 소리치더래요. 이 더러운 외국인 주제에 신부의 가족을 배반하고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잡히는데 설마 들켰나? 근데 들켰으면 같이 도망가려고 했던 여자도 자기랑 패대기 쳐줬어야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 남자가 나를 겁간했다. 언니한텐 내가 미안해서 말도 못했는데 더는 못 찾겠다고 소리를 빽 질러버리더래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불륜은
불륜도 죄지만 겁간이면 더 중죄잖아요. 이게 그 나라가 종교가 여자든 남자든 불륜이 엄격하게 금지된 것도 금지된 건데 남의 것을 탐하는 게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장로가 저 새끼 어차피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부가 임신도 못한 거 보면 남자 구실도 못하는 새끼다. 그런 새끼는 필요가 없다. 죽기 직전까지 매질하고 들깨한테나 물려가게 마을 밖에 내다 버리라고 해서 다시 미친 듯이 맞고 그렇게 버려졌는데 손가락도 못 움직이더래요. 근데 오히려 마음은 편하대래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나았다고. 그나마 저 사람들이 환불해달라고 그 업체로 연락 안 한 게 다행이라고 하면서 죽는구나 하고 눈이 감겼는데 다시 정신을 들길래 네. 눈을 떠보니까 그 꼬셨다는 여자애가 자기를 치료하고 있더래요. 깼어? 너 3일이나 기절해 있었어 이러길래 일어나서 여자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대요.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니만 잘했으면 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이러면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너 호강시켜주겠다고 한 거잖아. 아 아니지 화내서 미안해. 네가 따로 방법이 있었던 거지 그치? 그래 지금이라도 당장 공항 가자고. 공항 빨리 뭐하냐고. 막 벌벌벌 떨리고 예. 이게 눈물이 나는데 웃음 지으면서 억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걸 듣더니 여자가 표정을 딱 굳으면서 코웃음을 막 치더래요. 거봐 너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잖아 지금도. 너만 나 네가 보내려던 편지 봤어. 네가 나도 같이 데려간다고 해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다가 그 편지 해석해달라고 했어. 너 비행기표 하나만 해달라고 했더라? 무슨 호강? 너 나 버리고 한국 갈 생각 아니었어? 나 바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너도 너같이 생긴 한국 여자 만나고 싶겠지. 나랑 살겠어? 나 황금이랑 보석 다 필요 없어. 내가 직접 걸으면 되고 직접 하면 돼. 너도 그냥 여기서 살아. 나 너 좋아해. 너도 당장 나 좋아해. 너만 나 좋아하면 끝이잖아. 나 네 애 임신한 것 같아. 어차피 나도 더러운 년이라고 이 마을에서 쫓겨났어. 그냥 여기서 살아. 난 너 안 가줄게. 나 그 언니처럼 나쁜 여자 아니야. 이러길래 눈이 빨개져서 단단히 돌아버린 게 보였대요. 와. 지금 생각할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그때 당시에 소름도 소름이지만 망연자실했대요. 나는 이렇게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자기가 여태 망나니 짓 하고 다닌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근데 뭐 양심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이 여자도 내가 이용하려고 했다가 이 꼴이 난 거니까. 또 자기가 여기서 산지 몇 개월이 됐잖아요. 집에서도 뭐라도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보면 대망나니 짓을 하도 했으니까 내놔서 연락을 안 하는 거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그게 몰렸으니까 자포자기를 해버리게 된대요. 안 그럴 것 같죠? 그게 오지에서 아무런 소통이 안 되고 몇 달 내내 맞고 고되게 일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면 게다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냥 살았대요. 그렇게 농사일만 계속하고 사랑하진 않아도 그래도 살았대요. 야. 사이는 좋지 않아도 그냥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그렇게 어느 날 농사일 하다가 점심밥을 놓고 온 걸 알아가지고 잠깐 집에 들렸는데 여자가 뭘 태우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몰래 다시 가서 봤더니 왜 그 마법의 피 있잖아요 여자. 거긴 변두리라 일회용 생리대가 아니라 천기저귀처럼 그런 걸 사용한다는데 그걸 태우고 있더래요. 잠깐만 임신했다며. 왜 생리를 하는데? 하고 생각하다 어쨌든 간에 임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여태 속았다는 거잖아요.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뒤도 안 보고 달렸대요. 꺾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저 여자의 거짓부렁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땐 또 다른 걸로 잡으려고 뭔 짓을 못하겠냐고요. 도로로 가면 괜히 추격이 쉬울 것 같아서 일부러 산길로 달렸대요. 그렇게 잡히는 게 무서워서 일주일 내내 잠도 안 자고 쫄쫄 굶어가면서 시냇물 하나 나오길래 냇물 받아 먹으면서 냇물 따라가면 결국엔 바다든 강이든 큰 호수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는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쭉 따라가면서 도망쳤고 이번에는 마을 상대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개인이었어서 그런가 다행히 잡히지는 않았대요. 냇물을 따라가다가 강이 멀리서 보이면서 관광지 같은 조그마한 도시가 나오길래 예. 드디어 살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무섭더래요. 관광지니까 이게 날 여기까지 끌고 온 회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달리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 공중 화장실이라도 가서 대충 씻고 물이 급하니까 이제 달려갔는데 꼴은 말이 아니고 눈물이 막 나는데 어디서 익숙한 말이 들리더래요. 근데 이제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외가 쪽 나라가 외국인이랬잖아요. 그 나라 언어가 들리더래요. 그 나라에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단체 관광객들이 자유시간 갖고 화장실 앞에서 모이기로 했다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든 사진을 찍든 말든 그냥 가서 무릎 꿇고 계속 빌었대요. 제발 도와달라고. 내가 살해하겠다고. 나 한국까지 데려다 달라고 안 한다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탈출했다고. 그냥 공항이든 대사관이든 둘 중 한 군데만 데려다 달라고. 처음에는 자기 꼴 보고 주저하다가 자기네 말을 유창하게 하는 한국인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가 해서 아니면 살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게 아니면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줌마 하나가 다가오더니 너 그렇게 도망친 거면 대사관이든 공항이든 어디든 지키고 있지 않겠냐고. 오. 옷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옷값 주던지 그건 알아서 하고 옷 갈아입고 우리 일행인 척 공항에까지 있어주겠다고. 마침 우리도 이곳이 마지막 일정이라 귀국하려고 하고 공항 갈 생각이었다. 솔직히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답변이.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맞나 싶었는데 보통 그렇게 단체 여행이 있으면 가이드가 깃발 들고 있고 사람들도 가방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이상한 단체는 아니겠다 싶어서 따라가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안 따라가도 별 수가 없었던 게 이 나라에서는 서류상으로는 깨끗하지만 결혼은 당했으니까 경찰에 가면 그 동네로 다시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예. 왜냐면 그 현지인 편이겠죠. 그 현지 경찰인데. 그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는 와중에 그 아줌마한테 휴대폰을 빌렸대요. 그래서 누나의 SNS 계정에 막 연락해서 지금 나 핸드폰도 여권도 신분증도 아무것도 없다고 제발 봐라 했는데 몇 분 지나서 답장이 오긴 왔대요. 너 진짜 곱상이 맞냐고. 도대체 뭐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연락하냐고. 부모님한테 연락 좀 하라고. 그래서 맞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가 있잖아요. 자기 얼굴 사진 찍어 보내면서 여기가 어느 나라인데 내가 상황 설명할 시간 없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드디어 진짜 안도감이 나면서 눈물 콧물 나고 막 정신이 없더래요. 예. 일단 그래서 누나가 여권이랑 이런 거 다 준비해서 갈 테니까 지금 내가 찾아보니 그 나라의 땡땡 호텔에 내 이름으로 예약할 테니까 갈 상황이 되냐. 된다. 여기 사람들이 태워다 준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 연락처로 살해하겠다고 메시지 하나만 남겨달라고. 최대한 빨리 항공권 알아보고 가겠다 해서 그렇게 연락을 마무리를 하고 다행히도 호텔에는 도착을 했대요. 예. 그분들한테 살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호텔로 입성을 했는데 방 밖으로도 못 나가겠대요. 밥도 필요 없대요. 그냥 며칠 굶고 말지. 누가 문 벌컥 열고 쳐들어올까봐 잠도 못 잤대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을까 엄마가 누나랑 같이 호텔에 잘 와서 무사히 귀국도 한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당연히 집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내놓은 자식이라도 몇 개월간 연락 두절된 사유가 안 좋은 사유잖아요. 엄청 걱정되지. 예. 그쵸. 당장 형사적인 고소를 준비했는데 당연히 그런 일 하던 애들이 거점지를 한 곳에만 둘 리도 없고 당연히 또 몇 개월 지났잖아요. 예. 휴대폰도 없어졌고 그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증거는 고사하고 피의자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은 네가 네 마음대로 출국해놓고 왜 여기서 와서 따지냐는 식이고 남자가 살아 돌아왔으면 된 거지. 너도 뭐 그런 여자애들이랑 즐겼던 거 아니냐. 그래서 곱상이도 실리다 엄마 이제 그만하자. 없어진 애들 찾는 것도 고사하고 찾다가 내가 신상 퍼지면 그게 더 머리 아플 것 같다고. 예. 근데 그럼에도 자식이라고 뭐라도 해보려고 했대요. 뭐 처벌도 안 된다지 경찰도 협조 안 한다 하지. 그럼 걔네들이 뭐 하는 새끼들인지 찾아라도 보자. 외가가 사채업자라 했잖아요. 사람 찾는 건 귀신같이 잘 찾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거 들으면 뭐 흔히들 생각하는 대륙이냐 아니면 어디 조직폭력배가 엮여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래요. 그냥 진짜 평범한 한국인들 몇 명이래요. 예. 웃긴 게 그러고 나서 거점지 옮긴다고 애들이 출국도 안 하고 그냥 한국에 그렇게 있었대요. 그냥 똑같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알선도 하고 심지어 곱상이만한 아들 딸 다 있고 오히려 동네에서는 되게 사람 좋고 기부도 많이 하고 인식이 되게 좋대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왜 스펙이 그렇게 좋고 잘 사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안 건들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고 따지긴 했대요. 사실 이게 원래 외국인 대상이래요. 네. 불체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고아,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는데 그렇게 팔려나게 된다면 찾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올 수도 없대요. 곱상이의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고 또 곱상이가 언어를 할 줄 아니까 기회가 많았던 것뿐이지 일반인들은 거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 왜 하필 곱상이였느냐? 20대 초중반 애가 혼자 산다고 하면 부모 그늘에서 일단 벗어났잖아요.
회식이라든지 회사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집에서 어땠는지 한두 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는 애면 뭐 연락하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부모랑. 남자애니까 또 특히 안 하겠다 싶어서 타겟 삼기엔 나쁘진 않았대요. 그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곱상이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그러면 진짜 그냥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해결은 됐어 하니까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러대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인데 곱상이 성격이나 곱상이네 가족 성격상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끝까지 그 사람들의 처분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는 말 안 해주더라고요.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해도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하잖아요. 예. 끝까지 말 안 해주는데 그냥 이 말만 하더라고요. 니들이 걱정하는 거는 해외나 중국 이런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직장 동료든 새로 만난 애인이든 아니면 누구든 간에 가족도 못 믿겠으면 네 약한 모습이나 안 좋은 상황을 절대 티내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그 얘기는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이게 네.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게 네.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범죄 단체 아니면 어떤 조직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주식을 예를 들어 해요. 근데 네. 뭐 그 전문 그 트레이딩 하는 사람만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 다 하잖아요. 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렇죠. 돈 되면 일반인들도 하는 거지. 쉽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쉽대요. 오히려 일반인일수록 더 의심 안 한대요. 오, 참 섬뜩하네 이거.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아, 오늘 그래도 봉수님께서 정말 또 이야기 잘 전달을 해주셨고 결국에는 겨우 탈출해서 이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조심은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해외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뉴스나 이런 데 요즘 많이 나오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는 자칫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꽤나.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봉수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아,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봉수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봉수님께서 항상 무당 언니분의 이야기들이 좀 계속 있었어요, 여태까지. 네네. 네, 근데 오늘은 무당 언니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고 아예 다른 사람 이야기고 네. 전화랑 이어지지는 않는데 그냥 현실 공포인데 이게 근데 전달을 받은 거잖아요. 아, 괜찮아요. 뭐. 사실 네.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 자, 봐봐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네. 아니다. 산에 호랑이가 100마리가 나타났어요. 네네. 무서워요? 저희 집 아니죠? 근데 이거 애기들한테 하잖아요. 네네. 눈물 콧물 다 빼요. 제가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요. 산에 호랑이가 100마리가 나왔다고 하면 다 울면서 도망가요, 애들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는 뭐야, 뭐 나는 공감 못 하겠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셔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봉수예요. 제 친구 중에 삼돌이라고 할게요. 예전에 풀었었던 썰 주인공 릴라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 이후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면 사실 매장을 여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장사도 안 되고 이것저것 해보고 대출도 받고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접었는데 여태까지 모은 돈 다 털렸으니까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가 다른 데로 튀어서 이제 한국은 가망이 없다.
답은 해외다 하면서 해외에서 워홀식으로 일하고 더 나아가서 뭐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취득하는 쪽을 알아보게 됐대요. 하여튼간에 어찌어찌 그래서 워홀까지는 갔어요. 근데 이제 그냥 타지도 아니고 아예 물을 건너가 버리는 거니까 같은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다른 동네로 가도 외롭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예 공기 냄새부터가 다르니까 그래서 외로우니까 한인타운까지는 아니고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한국인들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끼리 소모임이 있길래 가입을 했대요. 그래서 다 같이 여기 생활 정보 공유도 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또 만나서 술판도 벌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인데 그 당시에는 팬데믹이 왔었기도 하고 한국이랑은 다르게 뭐 하나를 하려면 차가 필요했대요. 꼭 집집마다도 거리가 멀고 해서 모일 때가 마땅치가 않았는데 거기 그 회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가 집이 좀 큰 집에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워홀이니까 리스를 할 거 아니에요. 홈리스를. 근데 그게 아니라 자가라고 해가지고 꽤 오래 살았다고 하니까 그 장소에서 계속 모였었다가 솔직히 도피성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업이 편하고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기는 어려웠대요. 그래서 다들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또 의미 없는 술 약속만 계속 늘어나니까 현타로 제대로 왔던 상황에 거기 모임장 그 집주인이 또 동갑이었대요. 걔가 개인적으로 말을 걸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현타가 온다. 근데 삼돌이 너는 어쩌다가 해외살이를 준비를 했냐 하니까 얘기를 풀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A도 비슷한 상황인 걸 알게 됐대요. A는 한국에서 유흥업소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삼돌이가 했었던 일반 자영업보다는 유흥업소가 초기 비용이 좀 더 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접고 나서 너무 빚이 많았는데 거의 가까이 갚아 나간다고. 그래서 혹했대요, 솔직히. 혹할만 하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다 갚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했길래 그렇게 상환이 빠르냐 하니까 자기는 주말 근무, 토요일 근무하고 평일 3일 근무해서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그때는 숙박업소에 청소 일을 하면서 휴무 요일에는 뭐를 하냐. 자기 지인이 거기 해외에서 이제 좀 꽤 큰 제약회사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데래요. 거기를 다니는데 거기서 생동성 실험을 한다고 주에 100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최소한만 쓰고 빚을 다 갚아버렸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듣기는 했대요. 삼돌이도. 생동성 실험을 안 해본 건 아니었대요. 또 자기도. 근데 그게 한국에서 하긴 한 건데 보통 많아도 진짜 많이 받아도 10만 원, 15만 원. 그리고 그마저도 거의 한 일주일은 그 병원에서 지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집에서 하루 이틀 검진 받고 그런다는데 많이 준다고 하니까 아 역시 노비집도 대간만인데 노비가 더 낫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더래요. 그러다 이제 모임은 솔직히 너무 소모성이 짙으니까 더는 안 나가고 단톡은 계속 남겨둔 채로 삼돌이도 잘 지내다가 갑자기 A가 그러더래요. 단톡에서 혹시 생동성 알바 할 사람 있냐고. 근데 솔직히 A의 말이 좀 반신반의했대요. 무섭기도 하고 타지니까 일단은. 그리고 엄선된 사람들만 솔직히 철저하게 뽑아서 할 건데 저 돈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또 다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워홀도 일단 돈이 있어야 갈 건데 빠듯하게 모았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 상황이 매력적인 제안이니까 고민하는 와중에 A가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3명 뽑는 거라고. 그리고 나 카페에도 글 올렸다고. 근데 진짜 들어가 보니까 맞대요. 그리고 그 카페가 규모도 꽤 큰 데라서 솔직히 불법적인 거면 그런 데다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이라도 해보라고. 지원자 너네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 단톡방에 있었던 인원들이 다 지원했대요. 뭐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잘 되는 사람들도 있겠다마는 아직 시민권 영주권도 못 따고 그냥 진짜 외국인 노동자로 간 건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 검사는 받았어야 됐대요. 받았는데 그냥 규모가 있는 병원에 갔대요. 거기서 이제 위탁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키, 몸무게, 뭐 과거 병력이 있는지 아니 뭐 약물 알레르기, 뭐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는지 또 이제 실험마다 다르니까 음주를 한다면 주에 몇 회 정도, 흡연을 한다면 하루에 몇 개비 정도
이상하게 혈액형은 안 물어보네. 뭐 진짜 이런 건 아닌가 보다 했는데 마지막에 코로나를 걸렸으면 걸렸는지, 그럼 백신을 맞았었는지, 맞았다면 몇 차까지 맞았는지 이걸 체크하래요. 그래서 삼돌이가 혹시 백신을 맞았으면 지원을 못하는가 물어봤는데 거기 의사 말로는 백신이 그때 당시에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실험하고 있는 약물과 어떤 상충작용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쳐도 우리가 보상해줄 수가 없으니까 미리 체크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게 납득이 안 갈 사유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몇몇은 한국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맞잖아요. 그래서 2차까지 다 맞아서 떨어졌고, 근데 삼돌이는 사업을 했으니까 솔직히 안 맞았대요. 네. 1차까지만 맞고 안 맞았대요. 그래서 삼돌이는 붙고 몇몇은 떨어졌는데, 삼돌이 포함 몇몇은 생동성 알바를 했는데 뭐 별거는 없었대요. 그냥 혈압이랑 체열 검사만 하고 소변 검사하고 전날부터 가서 공복으로 반나절 입원은 하는데, 다음날 이제 실험할 약을 주는데 그거를 일주일 내로 복용을 하는데, 그 말이 A랑은 좀 다른 게 매일매일 가긴 했었어야 됐대요. 그 약을 먹으면서. 거기서 식단도 아무거나 먹으면 결과값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도시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는데 뭐 중간에 다른 거 먹는다고 걸리겠어? 했는데 검사지에 다 나온대요. 이게 혈당이나 그런 게 문제가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몇 명 더 귀가시키고 삼돌이는 애가 착실하게 규칙을 다 지켜가지고 실제로 매주마다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따박따박 받았대요.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삼돌이가 가게 빚은 거의 갚아가긴 했는데, 사실 빚을 갚는 게 돈 버는 거라지만 모이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갚아서 고맙다고 이제 A한테 술 한잔 사겠다고, 실험도 끝나가니까 나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A랑 술 한잔 할래 했는데, 뭐 그래 우리 집에서 와라 해서 술을 먹게 됐대요. 예. 먹다가 A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돌이가 왜 안 먹냐 하니까 A가 나 생동성 알바 때문에 난 또 있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해도 뭐 아니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거지로 끌고 나왔나 해도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자리는 했으니까 마시게 됐는데, 술이 들어가면 감성적으로 솔직해지잖아요. 힘든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뭐 A 네 덕에 잘 해결된 건 맞는데 솔직히 나 아직도 까마득하다고, 나 너무 까마득하다, 이게 뭐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예. 나는 진짜 모르겠다, 네가 대단하다, 그 돈을 얼마나 안 썼으면 그걸 다 갚았냐 네. 하니까 A가 뭐 에이 난 너랑은 다르지 이러면서 허세를 떨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했더니 아니야 됐어, 뭐 솔직히 생동성 알바가 뭐 당당하게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 하면서 말을 돌리길래 더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궁금하잖아요. 근데 A가 계속 술에 입을 안 대니까 삼돌이가 너 설마 술 못 마시냐고 하면서 살짝 긁은 거죠. 긁었는데 계속 그래도 안 마시니까 야 너도 이제 마셔라 좀, 솔직히 맥주 정도는 마실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막 뭐라 하니까 A가 알겠어 마실게 내가 맥주 가져올게 하고 맥주를 2캔을 가져와서 하나를 딱 따주고, 나는 술을 잘 못하니까 삼돌이 너도 이제 나한테 맞춰줘라, 솔직히 술 먹는데 그게 예의 아니냐 하면서 따서 맥주를 계속 마셨대요. 마시다가 다시 좀 A가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게 보이니까 삼돌이가 한 번 더 물어봤대요. 도대체 아까 말한 게 무슨 일이냐고. 야 그렇게 좋은 거면 좀 나눠 먹자고. 근데 A가 뭘 그렇게 궁금해 하면서 뭐 그래 궁금해 하니까 말해줄게 하더니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매매야. 근데 네가 생각하는 뭐 그런 건 아니야. 솔직히 그게 현실적으로 말은 안 되고, 그 시설이며 뭐며 적출은 가능한데 이식은 절대 안 된다고. 적출하면 그거 전기는 다 폐기해야 돼. 그리고 막말로 삼돌아, 네가 이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막말로 어디서 굴러먹은 새끼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큰돈 주고 이식 받고 싶어?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되더라. 삼돌이가 이제 놀랬죠. 아니 그러면 네 대답하는 게 아닌데 뭔 놈의 매매야, 야 이상한 장난치지 마 하니까 혈액을 판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혈액 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여긴 진짜 비싸게 받아, 이거 완전 노다지야 하니까 삼돌이가 또 놀라니까 고기가 딱 꺾이더래요, 아래로. 벌벌 떨면서 내가 지금 들어와서는 안 될 때를 들어왔구나 하면서 아차 싶었던 게, 근데 A야 너 왜 나한테 이걸 말하자마자 눈앞이 번쩍이 하길래 A가 마시고 있던 술병으로 삼돌이를 내려쳤대요. 아주 죽여달라고 고사를 지내냐고.
뭐 어차피 너 찍어놨는데 잘 됐다고 그냥 일이 빨리 당겨진 것 뿐이라고. 근데 이게 병으로 머리를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바로 기절을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띵 하고 아픈데 이상하게 눈앞이 흐려지면서 입에서는 맥주의 쓴맛? 입에 쓴맛이 나더래요. 그래서 눈이 점점 감기는 와중에 애인의 집이 크다고 했잖아요. 일반 네. 가정집이라고. 거기 다른 방에서 남자들이 막 나와서 자기를 어깨동무하듯이 끌고 가는 기억이 그 장소의 마지막이었대요. 그래서 눈을 이후에 이제 정신 차리고 떠보니까 대학병원 천장이 보이더래요. 아 설마 살았구나. 그냥 걔네들이 나 그러고 그냥 갔구나. 그러고 아 진짜 요행 부리지 말고 크게 살아야지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몸이 안 움직여서 뭐지 하고 보니까 손에는 알 수 없는 용액이 담긴 링겔이 꽂아 있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문이 팍 열리더니 A가 일어났냐? 그럼 닥치고 있으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여기 너만 있는 거 아니라고. 근데 상황 파악을 할 것도 없이 뭐 영화에서 보면 이거 안 풀어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이래요. 바로 질질 짜면서 빌 수밖에 없대요. 막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진짜 신고 안 하겠다고 나 그냥 바로 한국 돌아가겠다고 다시는 이 나라 쪽으로 쳐다도 안 보겠다고. 근데 먹히겠냐고요. 막 소리지고 난리치면 와서 개답도 패고 남자들 들어와서 창문이 있긴 있었는데 뭐 누워서 묶여있는데 보이겠냐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피가 뽑힌대요. 근데 이게 피가 뽑히는 게 매일 뽑히냐 뽑혀서 죽을 것 같잖아요. 예. 안 죽는데요. 생각으로 안 죽는데요. 안 죽고 그냥 어지럽기만 하고 힘이 없고 용변도 자기가 처리를 못한대요. 그냥 묶여가지고 어떤 아줌마 들어오면 그 아줌마가 그냥 다 해주고 아줌마한테 제발 살려주세요 해도 아줌마가 일단 한국 사람이 아니래요. 와, 예. 진짜 그냥 저 대신 피 뽑는 목장이래요. 비유가. 예. 그렇게 며칠이 지났나? 그렇게 먹일 건 다 먹이고 뭐 욕창 안 생기게 욕창 생기면 병원 가야 되니까 깔끔하게 관리를 받으니까 살긴 살아진대요. 근데 이게 몸은 살아도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나? 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데 거기서 삼돌이가 죽었으면 이 썰도 못 전했겠죠? 이게 삼돌이가 조상신이 도왔다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간에 얘만 잡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잡힌 사람 중에 운이 진짜 좋게 탈출 시도를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네. 자기 있는 밖에 엄청 난리 나는 소리가 나서 안 그래도 피 뽑혀서 힘이 없는데 몽롱한데도 정신이 들 정도로 큰 소리가 나더래요. 뭐 깨지는 소리 나고 부서지는 소리 나고 영어로 뭐라 고함 치는 소리도 들렸는데 이건 멀기도 멀고 영어도 능숙한 것도 아니라서 제대로 못 알아들었대요. 그러다가 화재 경보가 막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방 밖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고 점점 더워지는 걸 더해서 방이 너무 뜨겁잖아요.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서 이제 아 이렇게 진짜 죽는구나 하고 저 사람처럼 나도 탈출 시도라도 해볼 걸 하고 스르르 눈이 감겼는데 네. 눈을 다시 뜨니까 또 병원 천장이래요. 그래서 비명 지르고 진짜 이번엔 울면서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몸이 진짜 움직여지더래요. 다행히도. 그냥 안전한 병원? 온몸에 화상 입었고 거기 있던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붕대 칭칭 감겨있고 주위 둘러보니까 몸 상태가 말이 아니니까 그제야 통증 몰려오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와중에 이게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와서 상황 배려해주고 그러지가 않대요. 여기는 그냥 신원 파악은 되었으니까 이제 삼돌이네 가족도 호출하고 그랬는데 네. 아까 그런 유한 분위기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삼돌이도 너 납치된 게 아니라 사실은 네가 자발적으로 팔려고 여기 들어온 거일 수도 있지 않냐. 아. 이런 식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이 됐대요. 이제 사안이잖아요. 일이 너무 크니까 자범이 아니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봐요. 그래서 불이 크게 났던 건 맞으니까 거기서 조직원들 몇 명이랑 A는 잡긴 잡았대요. 잡긴 잡았는데 A도 그때 많이 다쳐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하고 이제 강도 높은 조사를 몇 날 며칠 하고 멘탈이 나갈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표현이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 똥 마려울 때랑 싸고 나왔을 때랑은 다르다고. 네. 삼돌이는 일단 지금 안전한 상태잖아요. 근데 경찰이 아까 A도 같이 입원했다 그랬잖아요. 뭐 가해자잖아요. A가 일단은 속 편하게 치료만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고 나니까 눈이 뒤집히더래요. 예. 뭐 저 같아도 이제 그런 감정은 느끼기는 했겠지만 솔직히 찾아가볼 깡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병원을 기웃거렸대요. 그 A를 찾으려고. 예.
A의 이름은 일단 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긴 알고 수사관이 A의 입원 사진을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뭐 이건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큰 사고가 나면 급한 상황이니까 한 번에 입원을 시키지 얘는 어디 쟤는 어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병원을 딱 돌아다니면서 찾기는 찾았대요. 찾기는 찾았는데 이게 영화처럼 용의자라고 뭐 지키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대요. 뭐 A도 전신에 뭐 부상이 심했다고 하니까 못 돌아다닐 걸 알고 그랬는지 계속 지키진 않아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딱 들어갔대요. 딱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고 A한테 이제 다가간 거죠. 기절해 있을 줄 알았는데 눈 뜨고 밥 처먹고 있는 꼴이 더 부하가 치밀더래요. 그래서 야 안녕 이 몸발새야? 우리 아직 할 이야기 안 끝났지? 하면서 다가가니까 A가 경비원 부른다고 난리를 쳐도 밖에 없는 거 알고 들어왔는데 뭐 들어오겠냐고요. 예. 상황이 역전된 거죠. 살려달라고 했던 삼돌이는 이제 죽이려고 다가가고 죽이려고 했던 A는 살려달라고 비는 꼴이 참 그게 실수가 나왔대요. A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너희 새끼야 그러고 살고 평생 벌 안 받고 살 줄 알았어? 막 뭔발색 뭔색 이렇게 막 욕하다가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 그 모임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였냐고. 그렇잖아요. 그 백신 맞는다고 그게 뭐 피를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가 왜 하필 나였냐고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두들겨 패니까 A가 처음엔 그냥 맞아주다가 아이 뭔발 그만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딱 밀쳤대요. 삼돌이를 밀치고 야 이 뭔발 새끼야 네가 백신 처맞을 일이 없는 인간관계 아무것도 없는 개 찐따 새끼인 거 보였으니까 너였다고. 뭔 말인가 하니까 한국인이라면 그때 당시 백신을 안 맞고는 뭘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 직장도 못 다니고 어디 음식점 하다못해 뭐 마트 카페 이런 데 다 못 들어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애가 아니니까 찾을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런 애가 마침 한국보다 치안이 조금 더 느슨한 해외로 왔고 식단 지켜야 된다고 도시락 지급했잖아요. 그게 사실 뭐 건강관리의 목적도 있었는데 이제 A가 말을 하길 그게 새끼가 사실 지키려면 지켰는데 사람들이 왜 못 지켰는지 단순하게 생각해보라고 이 빡대가리야. 그게 지킨 새끼가 니밖에 없었던 거 보면 니 빼고 다 나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고. 일단 누구든 없어지면 신고는 언젠간 들어간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 하나하나씩 다 털 건데 그렇게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찌되었든 꼬리 잡기는 쉽지 않냐고. 오. 삼돌이가 그럼 니랑 나랑 받은 생동성 실험한 그 제약회사는 뭐였냐고.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하니까 그건 가라라고 생각을 안 해봤겠냐? 저러니까 이 새끼가 잡힌 거라고. 네가 너 내 탓만 하지 말라고. 네가 멍청하니까 나한테 잡힌 거라고. 그냥 너는 처음부터 거기서 찍혔던 거라고. 아이씨 이러면서 니한테 들어간 돈? 그 생동성 알바 한 거? 사실 그거 다 뽑고도 남았어야 됐는데 끝났다. 아이 뭐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 대가리가 나도 아니고. 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하나 조언해주자면 내가 니랑 사실은 같은 처지였거든? 내가 살아남으려고 도망가려던 새끼들 하나둘씩 잡아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그래도 내가 니랑 나랑 같은 한국 사람이었다고 조언을 해주자면 니 빨리 니네 집에 가. 어차피 내 윗선은 나도 모르고 니가 입을 턴다고 잡힐 새끼도 아니고 니 어쨌든 살아있는 증거 아니냐. 조용히 이 나라 뜨면 귀엽게 봐서 살려주지 않겠어? 하는 거예요. 소름 돋잖아요 솔직히. 와, 예. 그리고 이야기를 더 하는 게 아니 막말로 그런 짓 하던 사람들이 여기 병원에 연줄은 없겠냐고. 네 하나하나 끼고 있는 지금 링겔이든 갈아주는 붕대든 너한테 항생제 놔주려고 주사기 들고 오는 간호사든 여기에 하나하나 연줄 없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냐고. 예. 없는 사람이 없다고 진짜. 예. 있겠지. 그런 일을 벌일 스케일인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치려고 보고 삼돌이는 그냥 가족들이 일단 왔을 거 아니에요. 나 치려고 보고 됐다고 일단 가자고. 일단 가자고 해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긴 했대요. 예.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일단 들었으니까 네. 이야기 제보해도 되는 거 맞아? 하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삼돌이가 이제 사실 귀국해서 끝냈던 건 아니었고 우편이 하나 왔는데 네. 뭐가 왔냐. 삼돌이를 찾아내진 못한 것 같은데 삼돌이 그 SNS 계정에 네. 같이 가족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있었대요. 그거를 캡처를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뒷면에다가 그러더라고요. 약속 꼭 지키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를 봤는데 뭐 삼돌이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일이 일단 벌어졌으니까 또 움직이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탈출을 어쨌든 한 거잖아요. 운이 좋게. 네. 자기가 이제 탈출은 했다만 삼돌이가 이제 그 조직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뭘 퍼뜨리고 싶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진짜 A 말대로 귀엽게 봐줘서 거기까지는 터치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전달받은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예, 무섭다, 이거. 근데 아직도 해외 이민센터나 또 백신 미접종자들의 모임이 있대요. 그런 데를 종종 들어가면 그 사람들끼리 볼 수 있는 게시글에 올라온대요. 이거 문자 받았는데 뭔지 아시는 분? 해서 찾아보니까 진짜로 피 삽니다. 백신 안 맞으신 분. 혈액형 상관없어요. 라고 아직도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표현은 그렇게 하셨어요. 피 뽑는 네. 목장이라고. 네. 이거 제목이 피 뽑는 목장이네, 진짜. 네. 아, 섬뜩하네, 이거.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 채팅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 아니야? 이러시는데, 저는 네네.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태까지 모든 어떤 현실 공포든 범죄에 관련된 게 드러났을 때, 현실성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없네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뭐 지존파 사건도 그렇고 현실성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드러났는데 충격적일 뿐이에요, 저희는. 세상엔 진짜 다양하고 무서운 범죄들이 많고, 그리고 해외에는 더 심한 범죄들도 많이 저희가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봉수님께서 이제 대신 전달을 해주시긴 한 거지만, 더 조심할 네.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또 네네. 잘 들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봉수님 너무 잘해주셨어요, 지금. 아시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행복해하는 봉수.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여러분들 현실성을 따지시면 안 돼요. 특히나 귀신 쪽은 내가 더 뭐 그렇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범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범죄들은 영화로 제작될 만큼 현실성이 없어요. 영화에 나오는 건 정말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